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어, 유정적 존재들 사이에 고통 가치가 평등하다면 유정적 존재들 사이의 그 생명의 가치도 평등한가? 자, 이 쟁점에 대해서 피터 싱어는 그렇지 않다. 어, 유정적 존재들 사이의 고통 가치가 평등하다 할지라도 생명의 가치까지 평등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유정적 존재들 중에서 어떤 존재는 생명의 권리, 생명권을 가지는 반면에 다른 존재는 생명권을 보호받을 조치를 받을 수 없다. 생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생명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확보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바로 인격체를 그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면 그 인격체라는 건 무엇인가? 피터 싱어는 인격성의 징표를 가지고 있으면 인격체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격체가 아닌 비인격체로 분류를 한다. 자, 그러한 인격체의 징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격성의 징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의식인데 이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인격성의 징표를 가지고 있으니 인격체로 분류하여 생명권을 보장을 한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싱어 당신이 생각하는 인격체에 포함될 수 있는 동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자, 우리 싱어께서는 인격체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생명권을 보장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분류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인격체와 관련한 인격체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그 동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여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싱어의 발언으로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싱어께서 과학적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침팬지, 고릴라, 보노보, 오랑우탄, 짧은 꼬리 원숭이, 새우, 새, 문어, 코끼리, 돌고래 등을 인격체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존재들은 과거를 기억하는 과거감, 미래를 예견하는 미래감, 자신을 아는 자기의식, 의도를 수립하여 행동하는 자기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인격체로서 인간을 죽이는 것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과 마찬가지로 인격체로서 동물을 죽이는 것 역시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 옳지 않다, 그르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피터 싱어라고 하는 학자분은 어떠한 유정적 존재가 인격성의 징표를 가지고 있으면 인격체로 분류한다. 자, 그 인격성의 징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셉 플래츠라고 하는 학자가 인격성의 징표와 관련한 리스트를 쭉 나열했죠. 그 리스트 중에서 자, 과거감, 미래감, 자기의식, 자기 통제 능력, 이러한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인격체로 간주한다, 인격체로 여긴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체에 포함될 수 있는 이 인간 아닌 동물 종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물론 여기에 고등 유인원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새와 문어, 코끼리, 돌고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유정적 존재가 인격체이기만 하면, 예를 들면 인격성의 징표 중에 자기 자신을 아는 자기의식, 자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인격체로 강조하여 대체 가능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성의 범주로 분류합니다.
즉 우리가 살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자, 그래서 만약 인간 아닌 동물이지만 그 동물이 인격체라면 인격체로서 동물을 죽이는 것은 인격체로서 인간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 악이다, 나쁘다, 그르다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울러 만약 어떤 동물이 인격체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면 의심의 혜택 혹은 의심의 이득을 부여하여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즉 덤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이 소리가 사람의 움직임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슴의 움직임으로 인한 것인지 의심에 직면하면 이때 사냥꾼은 총을 쏘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동물이 인격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의심에 직면할 때 그 동물을 인격체로 여겨 죽이지 않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식입니다. 결국 의심의 혜택은 어떤 존재가 생명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격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모호할 때 인격체로 여겨 생명권을 보장받기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셈이죠. 특히 현대의 식품 산업과 관련하여 닭, 돼지, 소는 공장식 사육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고등 유인원들과 마찬가지로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살육하는 것은 동물의 생명 가치 평등론에 어긋나기에 도덕적으로 그르다라고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앞서 논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싱어라는 학자분은 인격체인지 여부가 생명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떤 존재가 인격체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그때는 가능하면 생명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격체로 분류하여 그 생명권을 보장해 주라는 것입니다. 즉 인격체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가능하면 그 존재가 생명권을 보장받기에 유리한 판단, 즉 인격체로 분류를 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팅어는 닭이나 돼지, 소 같은 유정적 존재 역시 인격체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유정적 존재가 인격체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 불명확할 때 이 존재를 가능하면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존재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여 인격체로 분류해 주어라 라는 이 주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판단 방식을 싱어는 의심의 혜택 혹은 의심의 이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인격체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우면 가능하면 그 존재가 그 존재에게 유리하게 생명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즉 인격체로 분류해주는 혜택을 주어라 라고 하는 의심의 이득, 의심의 혜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닭, 돼지, 소의 경우 인격체로 분류가 되고 만약 이 인격체로 분류된 닭이나 돼지, 소를 살육하는 것 이것은 인격체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의 이 생명가치 평등론에 어긋난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 옳지 않다, 그르다라고 싱어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봅시다. 자, 대체 가능성 논증과 관련하여 인격체로서 생명의 가치는 평등합니다. 물론 그 인격체의 범위는 자의식을 가진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을 포함하지요. 바로 그 인격체는 평등한 생명권을 가지기에 어떤 존재가
인격체라면 그 존재는 대체 불가능성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반면 유정적 존재라 할지라도 자의식이 결여된 존재, 즉 비인격체는 생명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 호모 사피엔스 종으로서 호모 사피엔스 종으로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이 자의식을 결여하고 있는 상태라면 생명의 권리를 확보할 수 없는 셈이지요. 이처럼 인격체가 아닌 존재는 생명권을 지니지 않기에 대체 가능성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자, 그래서 피터 싱어는 대체 가능성 논증, replacement argument, 대체 혹은 대체 가능성 논변과 관련하여 그 어떤 유정적 존재가 인격체이기만 하면 그 대상이 인간이든 인간 아닌 동물이든 생명의 가치는 평등하다. 즉 동일한 생명권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인격체로 분류된 유정적 존재는 인간이냐, 즉 호모 사피엔스 종이냐, 인간 아닌 동물이냐, 호모 사피엔스 종이 아니냐와 무관하게 대체 불가능성의 범주에 포함하여 함부로 살생을 할 수 없는 그리고 만약 살생을 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잘못된 방향이다. 잘못된 태도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반면에 유정적 존재를 할지라도 그 존재가 자의식을 결여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을 앓고 있거나 그런 질병에 직면해 있거나 회복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라면 자의식이 결여되어 있겠죠. 자, 이처럼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유정적 존재라도 그리고 그 유정적 존재가 호모 사피엔스 종이라 할지라도 자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면 싱어는 비인격체 남펄슨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생명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비인격체에 대한 생명권 박탈, 생명권을 보호하지 않을 조치는 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비인격체는 대체 불가능성이 아닌 대체 가능성의 범주로 분류된 셈이죠. 자, 이어서 자, 우리 이 점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인격체를 대체 불가능성의 영역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러한 판단은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즉 인격체를 대체 가능성이 아닌 대체 불가능성으로 분류하는 그 정당화 근거는 무엇인가? 즉 대체 가능성 논변, 대체 가능성 논증에서 인격체가 대체 가능이 아닌 대체 불가능성의 영역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그것이 정당화되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자,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싱어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격체의 대체 불가능성은 선호 공리주의를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선호 공리주의는 공리적 유용성을 구성하는 이익의 단위가 쾌락이 아닌 선호로 설정이 되지요. 자, 여기서 선호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개별적 존재가 스스로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하는 것. 각자가 원하는 것은 주관적 욕구로서 단일하지 않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학문적 성취를 통해 선호를 만족시키려고 할 수 있어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자신과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활동을 통해 선호를 만족시키려고 하죠. 그러니 선호는 preference, 선호는 쾌락이라는 단일한 이익으로 환원될 수 없죠. 결국 선호공리주의는 선호로서 욕구 충족을 극대화하는 차원을 도덕적 선호로 여기는 셈이지요.
자, 인격체의 대체 불가능성을 정당하는 근거로서 싱어는 선호공리주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이 선호공리주의가 쾌락공리주의와 어떻게 다른가를 명료하게 밝히고 있어요. 즉, 우리 공리주의는 유용성을 기준으로 도덕적 선악을 판단합니다. 즉, 유용성을 만족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도덕적 선악을 판단하는데, 이 유용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즉 쾌락의 총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 유용성을 구성하는 이익을 이, 이익을 설정해야 됩니다. 물론 쾌락주의는 유용성을 구성하는 이익을 쾌락으로 설정합니다. 반면에 이 선호공리주의는 유용성을 구성하는 그 이익의 실체를, 이익의 실체, 이익의 정체, 이익의 내용을 쾌락이 아닌 선호로 설정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쾌락과 선호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쾌락, 즉 플레저로서 쾌락과 프레퍼런스로서 선호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선호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욕구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무엇을 원하는가, 그 원하는 내용이 개개인마다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호라고 하는 것은 이 쾌락이라고 하는 단일 가치로 환원시킬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다양한 주관적 욕구인 선호, 즉, 어, 각자의 개별적 존재가 원하는 것, 자기 스스로 원하는 것이 선호인데, 이 선호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마다 주관적이고 다양하다. 이렇게 개개인마다 주관적이고 다양한 욕구의 성격을 갖는 이 선호는 어, 쾌락이라고 하는 단일 가치로 환원될 수가 없다. 즉 선호공리주의에서 유용성을 구성하는 이익의 단위를 쾌락이 아닌 선호로 본다는 것은 어떠한 이익을 쾌락이라는 단일 가치로 환원할 수 있는 쾌락공리주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선호공리주의는 유용성을 구성하는 이익의 내용, 단위를 쾌락이 아닌 선호로 설정하고, 그 선호로서 스스로 원하는 것으로서 그 욕구 충족을 극대화하는 것을 이 선호공리주의는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호공리주의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익의 내용, 유용성을 구성하는 이익의 내용이, 자, 공리주의는 유용성을 결국은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유용성을 구성하는 그 이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호공리주의에서는 그 이익의 내용을 쾌락이 아닌 선호로 본다. 선호란 어, 각자의 개별적 존재가 자기 스스로 원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주관적 욕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관적 욕구는 어, 쾌락이라는 단일 가치로 환원되지 않고 개인차,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싱어는 동물 해방과 관련하여 이 선호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호공리주의 선호로서 이익을 고려할 때 인격체는 미래에도 살기를 원하는 욕구로서 선호를 가지고 있기에 그 선호로서 이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니 인격체로서 동물을 살생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체는 대체 불가능성의 영역으로 분류해야 하지요. 앞서 언급한 인격성의 징표와 관련한 목록은 인격체의 선호와 결국 관련이 됩니다. 그 중에서 미래감은 미래에도 살기를 원하는 욕구와 관련된 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피터 싱어는
어, 선호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이 아닌 선호다. 그런데 어, 인격성의 징표로 갖는 인격체는 음, 선호를 갖는다. 따라서 선호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선호로서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 그렇다면 인격체의 선호는 무엇인가? 바로 인격체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인격성의 징표 중에서 이 미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미래도 현재를 포함해서 현재를 넘어 미래도 살기를 원하는 욕구를 선호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 미래도 살기를 원하는 욕구로서 이 선호를 어, 하나의 이익의 내용으로 간주하고 그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니 우리는 미래도 살기를 원하는 욕구로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격체를 대체 가능이 아닌 대체 불가능성의 영역으로 분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인격체의 대체 불가능성을 선호공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호공리주의와 달리 쾌락공리주의는 인격체의 대체 불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쾌락공리주의는 공리적 유용성을 구성하는 이익의 단위를 선호가 아닌 쾌락으로 설정합니다. 각자가 스스로 원하는 것과 관련한 선호는 주관적 욕구로서 다양할 수 있지만 쾌락으로서 이익은 단일합니다. 즉 다양한 선호는 모두 쾌락이라는 하나의 가치로 환원될 수 있어요. 우리 앞서 인격체의 대체 불가능성은 선호 공지를 통해서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어요. 그런데 피터 싱어가 이렇게 선호 공지주의를 바탕으로 인격체의 대체 불가능성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쾌락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해서는 쾌락 공리주의에 의존해서는 인격체의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에 먼저 쾌락공리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쾌락공리주의는 공리, 즉 유용성을 구성하는 이익의 단위, 이익의 내용을 preference, 즉 선호가 아닌 pleasure, 쾌락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선호와 무관하게 그 다양한 선호를 쾌락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가치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즉 쾌락공리주의는 개인의 주관적 선호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인격체가 미래에도 살기를 원하는 욕구라고 하는 선호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고려하지도 않고 자 그러니 인격체라고 해서 그 존재를 그 존재의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없죠. 바꿔 말하면 인격체라 할지라도 유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걸 명분으로 변명으로 하여 그 인격체의 희생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그러니 쾌락공리주의는 각자의 주관적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쾌락의 총량을 기준으로 유용성을 계산합니다. 즉 쾌락으로서 이익의 총합이 유용성의 원리,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부합하기만 하면 도덕적 선호로 여기지요. 자, 그 결과 인격체도 대책 가능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그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면 1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희생당하는 사람의 고통의 총량이 10, 즉 마이너스 10이고 장기를 이식받아 생명을 얻는 사람의 이익이 플러스 100이라고 할 경우 쾌락공리주의에 따르면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지요. 따라서 쾌락공리주의는 무죄자 처벌을 정당화하기에 인격체를 대체 가능성의 영역에 둘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쾌락공리주의는 유용성과 관련한 이익의 내용을 쾌락으로 본다. 쾌락으로 본다. 그래서 이 쾌락이 극대화되기만 하면,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유용성의 원리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도덕적 선으로 우리가 그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쾌락이 총량이 극대화되기만 하면 그 쾌락의 총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명분으로 내지는 근거로, 정당화 근거로 소수의 인격체도 대체 가능한 영역으로 분류하여 인격체를 수단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인격체가 인간이라 할지라도 수단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 칸트의 정언명령이 칸트의 정언명령과 관련한 도덕법칙, 즉 인간을, 너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인격으로 목적으로 대우하라라고 하는 이 인간 존엄성과 관련한 이 칸트의 이 도덕 법칙이 위배됩니다. 칸트와의 도덕 법칙과는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 피터 싱어가 지금 현재 안내하고 있는 이 쾌락 공리주의에 따르면 쾌락 총량 극대화를 명분으로, 정당화 근거로 이 인격체라 할지라도 수단으로 취급되어 대체 가능성의 영역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자면 인격체로서 인간 한 명을 희생시켜서 인격체로서 인간 1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인격체로서 인간 한 명을 희생시킬 때의 고통의 총량을 마이너스 10이라고 하고 10명을 살릴 때의 그 쾌락의 총량을 플러스 100이라고 할 때 결국 유용성은 90으로서 극대화되는 것이죠. 비용 대비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이 훨씬 크지요. 그러니 이 한 명의 생명, 즉 인격체로서 한 명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결국 쾌락공리주의는 유용성 쾌락으로서의 이익의 내용이 쾌락으로서 그 유용성이 극대화되기만 하면 인격체를 할지라도 그 인격체를 수단으로 취급하여 희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결국 대체 가능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쾌락공리주의를 통해서는 인격체의 대체 불가능성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피터 싱어라고 하는 학자분은 인격체의 대체 불가능성을 쾌락공리주의가 아닌 선호공리주의를 통해서 정당화하게 됩니다. 자, 이때 희생되는 쾌락 총량 극대화를 위해서 희생되는 그 무고한 인격체로서의 그 한 사람은 무고하게 희생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무고한,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쾌락 총량 극대화, 유용성 극대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만족시킨다는 걸 정당화 근거로 하여 희생되는 이 소수를 정치 철학자인 롤스는 무죄자 처벌의 상황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쾌락주의는 그러한 무죄자 처벌을 쾌락 총량 극대화로서 정당화하고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정치 철학자인 롤스의 견해를 빌리자면 쾌락공리주의는 유용성을 명분으로 무고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무죄자 처벌의 문제지면합니다. 즉 롤스는 무죄자 처벌의 문제가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하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락적 공리주의는 유용성 극대화를 명분으로 무죄자 처벌의 문제를 간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죄자 처벌의 문제를 정당화하는군요. 그러니 쾌락공리주의를 통해서 인격체의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군요. 자, 이 쾌락공리주의가 직면하는 문제, 즉 쾌락공리주의가 비판을 받는 지점이 바로 쾌락 총량 극대화, 다수의 쾌락 총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 즉 유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수가 희생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희생되는 소수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희생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쾌락 총량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희생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희생이 되죠. 자, 이것을 롤스는 정치철학자, 사회정의론을 펼친 정치철학자 롤스는 일종의 은유적 표현으로서 무고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무죄자 처벌의 문제라고 비판합니다. 다수의 쾌락 총량 극대화를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이 무죄자 처벌은 바로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공정성에 어긋난다. 그 누구라도 우연히 자신이 자신이 무죄자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연히 이렇게 우연성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당한 차별, 즉 무죄자 처벌의 영역으로 자신이 포함되는 것, 이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라고 비판을 하는 지점이 바로 정치철학자 롤스의 견해이고, 바로 이 쾌락공유주의가 다수의 쾌락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명분으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쾌락공유주의의 한계를 정치철학자로서는 일종의 은유적 표현으로 무죄자 처벌의 문제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자, 결국 이러한 롤스의 비판을 우리가 참고하더라도 결국 쾌락공유주의는 쾌락 총량 극대화를 명분으로 인격체를 할지라도 수단으로 취급하여 대체 가능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쾌락공유주의를 통해서는 인격체의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피터 싱어는 쾌락공유주의가 아닌 선호공유주의를 바탕으로 인격체의 대체 불가능성을 정당화한다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